안녕하세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인 장 프랑스와 밀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퇴근하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일기예보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요. 영상의 날씨라 그런지 눈 대신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비 내리는 건 싫지만 그래도 눈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최근 폭설로 애를 먹고 있는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도 눈 대신 비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월의 마지막 주를 남겨둔 시점에서 마음은 벌써 봄날의 아지랑이를 생각하는데 일기예보의 눈 소식이 봄을 향한 내 발걸음을 더디게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주의 또는 자연주의 화가이면서 바르비종파로 알려져 있는 밀레의 작품 중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에 꼭 맞는 그림 소개로 밀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밀레가 그린 사계절 연작 중 아름다운 바르비종 마을의 봄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요. 원래 봄 그림은 같은 바르비종파의 절친이었던 테오도르 무소가 주문을 받아서 그리다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밀레가 완성하게 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지 모를 신비감 같은 게 느껴지시진 않나요? 전 밀레의 장점 중 하나로 사실적인 풍경화를 신비감이 느껴지도록 그려내는 것도 대단한 그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란빛이 많이 사용한 이 그림은 어느 봄날 갑자기 내린 소나기가 잠시 멈춘 모습의 풍경으로 보입니다. 그림 오른쪽은 아직 흐리고 왼쪽은 맑게 개어서 햇빛이 비추고 또 하늘에는 두 개의 무지개가 떠 있는 모습입니다. 흔히 쌍무지개를 보면 행운이 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도 행운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신비로운 날씨를 만나게도 되는데요. 어느 날인가 밀레가 이런 날씨를 만나서 그것을 자신의 캔버스에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림 중앙의 먼 곳을 보면 큰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비가 소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속에 비에 젖은 나무와 나뭇잎 그리고 잔디 등 노란빛이 나는 색상의 표현이 싱싱한 아름다움을 감상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도 하루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밀레는 1814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0대 후반까지 집안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농사일을 가장 신성한 노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의 주변 풍경을 주로 그렸던 밀레는 아버지에게 그림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고 1837년 장학금을 받아서 파리로 진출하여 아카데미 산하의 에콜 데 보자르라는 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곳 학교에서 폴 들라로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루브르 박물관 현장 공부에서 니콜라 푸생이나 샤르댕 또 미켈란젤로 등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오노레 도미에의 작품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는 미술에서 교과서와 같은 인물들이라 후대에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준 천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이 아카데미에서 선호했던 역사화나 신화 이야기, 또 여신들을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밀레는 시골의 풍경이나 신분이 낮아서 모두 꺼려했던 농부들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밀레가 농촌 출신의 화가라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의 고단했던 삶을 경험했으며 이때부터 빈부격차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사회적인 배경을 들 수 있는데요.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산업혁명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심화됐는데요. 이는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로 이어졌고 빈민층이 늘어나면서 성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도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레가 그림을 그리던 시기는 노동자들이 매우 고통받던 시기였습니다. 밀레는 고통받고 힘든 노동자들의 대표격인 농부들을 주제로 따뜻한 그림을 그려서 그들을 위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밀레의 대표 작품 만종과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 속에 이런 밀레의 생각이 고스란히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밀레의 대표적인 그림 만종을 보시면 해질녘 두 사람이 삼종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삼종기도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모 연보를 알리는 상황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즉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알리는 수태고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865년에 밀레는 만종에 대해 옛날에 할머니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 종이 울리면 일을 멈추고 죽거나 가여운 사람들을 위해 삼종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 속 들판 멀리로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교회 종탑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듣고 농부 부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일 겁니다. 만종 그림이 감상자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가르고 있는 지평선인데요. 지평선을 보면 하늘보다 땅이 더 넓고 또 그래서인지 땅이 높게도 보이네요. 이는 그림 전체에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이는 자연과 인간의 밀착된 관계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림의 색상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파스텔 톤으로 전체가 칠해져 있어서 보는 이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밀레 그림 속 인물들의 특징인데요. 그것은 인물들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허리가 굽혀진 상태의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는 인물이 똑바로 섰을 때의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에서 허리를 굽히게 되면 동그란 곡선에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또 20세기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역시 밀레의 작품에 큰 영감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레의 만종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그는 만종의 다른 버전들을 약 한 10점 정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종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림 앞부분에 놓인 감자 바구니가 사실은 아기의 시체를 담고 있는 관이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그림에는 가난한 농민 부부의 슬픔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달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1923년 만종을 소장하고 있던 루브르 박물관이 훼손된 만종을 복원하기 위해 자외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구니가 나무관 모양으로 그려진 초벌 그림이 확인이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만종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알 수는 없으나 농민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일생 동안 그들의 삶을 주목했던 밀레의 마음만은 현대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밀레의 또 다른 명화 이삭 줍는 여인들을 보겠습니다. 유럽의 문화 중 하나는 추수가 끝나면 토지주인 영주나 대농들이 아주 가난한 하층민들을 위해서 추수하다가 흘린 곡식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림 속 세 여인이 바로 최하층민의 농민들로 추수가 끝난 농지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림 속 여인 뒤쪽을 보면 추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또 말을 타고 농부들을 관리하고 있는 듯한 감독관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밀레는 아주 가난했던 최하층민의 여성 3명을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려놓았습니다. 또 부드러움을 넘어 경건하기까지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이 이 그림의 특징입니다. 사실 이런 밀레의 그림이 다른 화가들에게도 현실감이 있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밀레는 1849년
파리 외곽 퐁텐블로 근처에 있는 바르비종이라는 작은 마을로 거처로 옮겨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그렸습니다. 이 시기에 함께했던 대표적인 화가가 테오도르 루소하고 또 장 바티스트 카미유 코로인데요. 이들은 광활한 자연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바르비종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신분이 낮은 농민의 삶을 그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농민의 삶과 노동의 신성함을 묵묵히 캔버스에 담아냈는데요. 만종과 이삭 줍는 여인들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밀레의 그림에는 농민을 옹호하는 현실 참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적 좌파로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레는 정치적인 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순수한 농민들의 화가였습니다. 밀레는 사후에도 그의 작품을 모사하는 후배 화가들에 의해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 후배 화가로 빈센트 반 고흐와 살바도르 달리가 있습니다. 앞서 살바도르 달리는 이야기를 했고요. 빈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스승으로 밀레를 꼽을 만큼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고흐 여러 작품에서 밀레의 작품을 모사해서 그린 것을 여러 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은 씨 뿌리는 사람, 종호 낮잠, 삽질하는 두 남자, 짚을 써는 농부와 같은 밀레의 작품들을 자신만의 개성으로 모사해서 밀레에게 존경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밀레의 봄과 대한민국의 올 봄을 생각하면서 봄이라는 시를 읽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봄, 겨우내 장롱 속에서 쉬고 있던 봄이 아지랑이와 함께 기지개를 켠다. 따뜻한 대지의 기운이 아스팔트를 뚫고 내 신발을 뚫고 오장육부에 다다른다. 때마침 고우의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즐기는 나를 햇살이 정복해 온다. 햇살이 사랑을 동반해 내 가장 무딘 발끝부터 먹어 들어와 심장에서 멈췄을 때 떠오른 한 사람. 사랑이 우리의 가장 예민한 곳부터 공격해 올 거라는 우리들의 오해는 누군가를 놓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제 너머 사랑이 떠날 때 예민한 나의 봄은 찬란함으로 세상을 덮고 한겨울은 몸살이 되어 알아눕는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는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